지난 시간에는 조조가 연주를 장악한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후 조조는 연주 외의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성공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조가 연주에서 자리 잡는 동안 서주에서는 도겸이 장안의 공물을 바치어 서주목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서주는 동탁의 난으로 수도에서 많은 백성들이 피난 왔었는데 여기에 더불어 풍년이 들어 곡식이 풍족하니 더욱 많은 유민들이 서주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겸의 정치는 풍요롭지 못하였습니다. 도겸은 자신에게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고 간언하는 자를 멀리하여 올바른 정치가 행하여지지 않으니 자원이 풍부했던 서주라도 내정이 점점 혼탁해졌습니다. 마침 하비에서 걸선이 무리를 모아 천자라 칭하며 반란을 일으켰는데 도겸은 도적 무리들이 강성하여 일단 포용하는 척 하다가 후에 공격할 생각으로 걸선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걸선이 도겸의 부하들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연주 태상군의 화현과 비현을 점령하였습니다. 서주를 노리고 있던 조조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도겸이 연주를 공격한 것으로 몰아가기 좋았고 이는 서주를 공격할 명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생긴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서주를 공격하기엔 명분이 약했습니다. 그러던 중 조조에게 서주를 공격할 최고의 명분을 만들어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조의 아버지 조승은 서주 낭야국에 있었는데 낭야국과 태상군은 서주와 연주의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조조는 아버지를 영접하려고 태상군 태수에게 명해 조승을 연주로 데리고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태상군은 그 일부가 걸선의 손에 넘어갔기에 연주와 서주의 경계에 걸선 무리들이 있었고 이를 위험하다고 판단한 태상군 태수가 도겸에게 호위를 요청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도겸은 조승이 안전하게 태상군으로 갈 수 있도록 호위 병들을 파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승 일행이 태상군 화연에 도착했을 무렵 호위병의 수장인 장계가 조승의 재물을 탐내 조승을 습격하여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계는 조승을 죽인 후 그의 재물을 탈취하여 바로 원술에게로 달아났습니다. 조조는 이 소식을 듣고는 다음과 같은 명분으로 서주 침공을 공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태상군 태수가 조승을 영접하러 가기 전에 연주를 노리던 도겸이 이를 알고는 경기병을 급파하여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겸은 걸선이라는 도적과 손을 잡아 연주와 서주의 백성들을 유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주는 자원이 풍부하여 자칫하다가는 조조군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조조는 전쟁 없이 도겸을 자신의 밑으로 두기 위해 그에게 서주 군대를 해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도겸이 이를 듣지 않자 조조는 서주 침공을 감행하여 팽성국 팽성현을 향해 진군을 시작하였습니다. 조조는 출진하기 전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장막에게 가서 의지하라고 하였습니다. 조조에게 있어서 장막은 유일하게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도겸은 걸선을 기습하여 죽이고 그 밑에 무리들을 자신의 군대에 편입시켜 조조군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조조는 도겸이 각 군현의 수비를 견고히 하기 전에 공격해야 했기에 조인을 선봉으로 하여 속전속결로 서주를 향해 진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주의 각 군현이 제대로 방비되지 않은 시점에 조조군은 서주 경계에 있는 태상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비현, 화현을 공격하여 되찾았습니다. 그 후 곧장 서주로 돌진하여 낭야국, 계양현 등 10여 개 현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때 조인은 계양현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던 장패와 전투를 벌여 그를 대파하였을 거라 추측됩니다. 그리고는 팽성현에 이르러 도겸과 전투를 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조인의 활약으로 조조군이 도겸군을 박살내니 도겸은 동해군 담현으로 퇴각하였습니다. 조조군은 도겸군을 추격하여 담현을 공격하였으나 성이 견고하여 이길 수 없었기에 군대를 돌려 팽성국 여현, 하비국 수릉현, 하비국 하구현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습니다. 조조는 서주를 공격하면서 살아있는 생물 모든 것을 도륙하였습니다. 이때 죽인 사람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렀는데 시신들을 사수에 던지니 그 수가 많아 강물을 막았기에 강이 흐르지 못했습니다. 조조의 서주 침공을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도겸은 제국에 있는 전해에게 지원군을 요청하였고 이에 전해는 유비와 함께 도겸을 구원하러 서주로 향했습니다.
유비는 군사 1000여 명과 공손찬에게 받은 오환 기병을 거느리고 서주에 도착하였습니다. 유비는 서주에 도착하여 조조의 공격으로 기패해진 서주 백성들을 다독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유비에 감동하여 수천 명이 유비를 따랐습니다. 서주 백성들에겐 조조와 도겸 모두 백성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관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조의 경우는 서주에서 학살을 자행했으니 당연한 것이고, 도겸의 경우는 서주에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지 않았고, 또한 조조의 공표로 도겸이 조승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어 조조의 침공 원흉이라고 인식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반면 유비는 서주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서주 백성들이 따르니 도겸 입장에서는 유비를 자신의 밑으로 두어 그를 앞세우면 서주 백성들을 규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도겸은 유비를 자신에게 귀부시키기 위해 병사 4,000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마침 유비도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공손찬 진영이 원소에게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에다가 공손찬이 유우를 죽여 유주에서 백성들의 신뢰마저 잃었기에 공손찬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청주로 돌아가지 않고 서주에 머물렀습니다. 도겸은 유비를 예주 자사로 삼은 뒤 예주 패국 소패연에 주둔시켰습니다. 한편 대치하고 있던 조조는 식량이 떨어져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조조가 연주로 돌아오자 장막이 마중 나와 조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조조는 장막을 보자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반가워했습니다. 조조는 서주에서 돌아와 다시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이후 순욱과 정욱에게 견성현의 수비를 맡기고 진궁에겐 동군태수 하후돈을 도와 복양현의 수비를 맡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조는 다시 조인을 선봉으로 2차 서주 침공을 단행하였습니다. 조조군은 속전속결로 낭야국에서부터 동해국까지 여러 현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군사들을 이끌고 담현에 이르렀는데 담현은 함락시킬 수 없다 판단하여 지나쳤습니다. 이때 조표군과 유비군이 담현에서 조조군을 기다리고 있다가 조조군이 지나가자 기습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인의 활약으로 조표군과 유비군을 격파한 후 담현을 지나 양분현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조조군이 지나간 곳은 모든 것이 파괴되어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도겸이 두려워서 서주를 버리고 양주 단양군으로 달아나려 도주 계획을 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조조가 서주를 공격하는 동안 원소군에서 흑산적 토벌의 1등 공신이었던 여포는 자신의 공적을 믿고 횡포를 부리니 원소는 이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포가 이를 눈치채고는 원소에게 자신을 낙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눈에 가시 같았던 여포의 요청이었기에 원소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원소는 여포를 보내줄 생각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그를 암살하려고 하였습니다. 눈치 빠른 여포가 이를 또 눈치채고는 사람을 시켜서 막상 안에서 쟁을 타게 하고는 새벽에 자신은 은밀히 달아났습니다. 암살자들은 밤에 일어나 여포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침상을 향해 창을 찔렀으나 여포는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원소는 여포가 우환이 될까 두려워 군사들을 보내 여포를 뒤쫓게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원소에게서 도망친 여포는 갈 곳이 없어지자 그나마 자신과 동양 사람인 장양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포는 장양에게 가면서 장막이 있는 진류국에 잠시 머물렀는데 장막은 여포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에 여포도 감동하여 장막과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포가 장양에게로 떠날 준비를 하자 장막과 여포는 손을 잡고 다시 함께하자고 맹세했습니다. 원소가 그 소식을 듣고는 안 그래도 죽이고 싶었던 장막이었는데 이 일로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포가 다시 장양에게로 갔는데 장양은 이각군에게 여포를 넘기지 않고 그를 보호했습니다. 이에 이각군은 여포가 장안으로 올 것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천군 태수 직책을 주었고 여포는 영천군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진궁은 서주 대학살까지 보며 조조는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였고 이에 장막과 장초에게 조조를 배반하고 여포를 끌어들여 연주를 먹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진궁은 장막에게 충분히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조조 밑에 있냐고 말하며 여포를 받아들여 조조가 없는 틈을 타서 연주를 뺏으라고 꼬셨습니다. 장막은 계속해서 원소의 미움을 받고 있어서 서주 침공이 끝나면 조조가 원소를 위하여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마침 진궁의 제안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조조를 배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궁은 곧바로 영천군에 있는 여포에게 연락하여 장막과 힘을 합쳐 조조의 가족들이 있는 견성현을 공격하라고 요청하고는 그를 연주목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연주의 각 군현에도 자신들에게 호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포가 연주에 도착한 뒤 장막은 순욱에게 여포가 조조를 지원하러 가니 군사와 식량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여포는 곧장 견성현으로 출진하였습니다. 순욱은 이를 듣고 장막이 반란을 일으킨 것을 직감하고는 수비를 견고히 하며 복양에 있던 동군태수 하후돈에게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하후돈이 급히 견성현으로 진군하였고 도착하자마자 여포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여포는 전투 중에 군을 물려 하후돈이 없는 복양현으로 진군하였고 진궁이 성문을 열어 여포를 맞이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록에는 없으나 하후돈은 여포를 쫓아 복양현으로 진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포는 몇몇 병사들을 하후돈의 군영으로 보내 거짓 항복을 시켰습니다. 하후돈은 의심 없이 이들을 받아주었으나 이들이 하후돈을 인질로 잡고 군영에 있는 재물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습니다. 하후돈의 부하인 한호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모든 군영의 문을 철저히 지키게 한 후 자신들은 여포군의 토벌이 우선이지 하후돈의 보호가 우선이 아니라며 하후돈이 죽는다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자 오히려 여포의 병사들이 겁에 질려 진짜로 항복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호는 받아주지 않고 단호하게 이들을 죽였습니다. 이후 하후돈은 견성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후돈이 견성현에 들어가자마자 진군과 내통했던 모반자들을 색출하여 수십 명을 죽였고 견성현은 안정되었습니다. 조조가 없는 틈을 타서 조조의 뒤통수를 친 진궁은 과연 계획대로 연주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